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나는 평생 남의 눈살 찌푸릴 일 한 번 안 했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분위기 망칠까봐 늘 애써 웃으며 계산서를 먼저 집어들었는데, 정작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날, 휴대폰을 뒤적여봐도 진심으로 내 손을 잡아줄 사람 한 명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서늘한 고독 말입니다. 올해 67이 된 정숙님은 최근 평생을 공들여온 10년지기 모임을 나왔습니다. 이유는 거창한 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조금 무섭네 라는 한마디에 아유,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 근데 내 아들이 이번에 차 뽑아준 거 봤어? 라며 말을 잘라버리는 친구의 무심함 때문이었죠. 정숙님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봐. 비위 맞추고 밥 사주면 다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저 필요할 때 부르기 쉬운 소모품이었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관계에는 아주 냉혹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 마음을 깎아내리고 칭찬과 양보를 일삼는 순간, 상대는 나를 고마운 귀인이 아니라 언제든 함부로 대해도 뒤탈 없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관계를 지키려 했던 당신의 그 선한 배려가 역설적으로 당신의 인복을 말라붙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억지로 지갑을 열지도 영혼 없는 칭찬을 늘어놓지도 않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 곁에는 언제나 존경과 애정을 담은 귀인들이 줄을 섭니다. 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조선 최고의 현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일찍이 그 밥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라 상대의 숨겨진 수고로움을 알아채는 단 한마디의 진심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지친 당신을 위해 나를 만만하게 보던 사람도 한숨에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마법의 대화 기술과 평생의 귀인을 곁에 두는 정약용의 5가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품격을 발견하고 당신이라는 귀한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평생 애쓰며 살아온 당신의 고운 마음이 이제는 상처가 아닌 존경으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사느라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진짜 이름과 품격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결과의 화려함에 박수치지 말고 이면의 수고로움을 알아채라. 지인들과의 모임에 나가면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식이 번듯한 고위직에 올랐다거나 이번에 재건축으로 집값이 몇 억이 뛰었다며 은근슬쩍 혹은 아주 대놓고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아유 부럽다. 자네는 정말 자식 농사 하나는 끝내주게 지었네. 역시 자네는 운이 타고났어. 라며 억지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위를 맞춰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어떠셨나요? 왠지 모를 씁쓸함과 초라함, 그리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자괴감이 가슴을 짓누르지 않던가요? 반면 자랑을 들었던 그 친구는 어떨까요? 당신의 칭찬을 들으며 역시 내가 잘나서 그래 라고 기세등등해질 뿐 당신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의 들러리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최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 하나가 모임 내내 새로 산 외제차와 아파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단하다, 부럽다며 호들갑을 떨 때 최 선생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친구의 잔에 술을 한 잔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조용해진 틈을 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딱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전에 그 화려한 결과물 뒤에서 자네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버텼는지 나는 아네. 남들은 운이 좋다고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자네가 겪은 그 수고로움 정말 고생 많았네. 자랑에 취해 턱을 치켜들고 있던 친구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맞아. 나 진짜 그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그걸 알아주는 건 역시 자네밖에 없구만. 그날 이후 그 친구에게 최 선생님은 단순한 동창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귀인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얻는 법에 대해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꽃과 열매를 시샘하지 않는다. 대신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묵묵히 고생한 뿌리의 노고를 헤아린다. 타인의 땀방울을 알아주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당화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진짜 이유는 나 잘났다고 뽐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발 누군가 좀 알아줘 라는 지독한 결핍과 외로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결과물에만 박수를 치면 당신은 그의 밑에 있는 하수인이 되지만 그 이면의 고통과 수고를 짚어주면 당신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스승이자 귀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 당신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을 때 억지로 부러워하며 비위를 맞추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 마법의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자네, 그거 이뤄내느라 참 애썼네.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고 여러분을 평생 곁에 두고 싶은 가장 귀한 인연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지갑을 열지 말고 기꺼이 작은 빚을 져라.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까 두려워서 모임에 나갈 때마다 지갑부터 열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밥 한 끼 사면 상대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본을 써야 대접받는 어른이 되겠지. 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산 인연은 당신의 지갑이 닫히는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등집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주변에 수천만 원어치의 밥을 샀던 박 사장님은 은퇴 후 큰 병을 얻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형님 동생하며 따르던 이들이 자신의 안부 전화 한 통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박 사장님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먹인 밥이 몇 그릇인데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공짜로 얻은 호의는 권리가 되고 권리가 된 호의는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계산은 그들에게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공짜 배급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면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사람들의 존경과 애정을 한 몸에 받는 정 선생님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 선생님은 모임에서 밥값을 내는 대신 사람들에게 다가가 기꺼이 작은 빚을 졌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지인에게는 자네가 담근 깍두기 맛은 세상 어디에도 없더군. 나도 아내에게 정수 좀 따게 그 비법 좀 알려주면 안 되겠나?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물을 잘 키우는 친구에게는 우리 집 난초가 자꾸 시드는데 자네 같은 전문가가 한번 봐줘야 살 것 같네. 라며 도움을 청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친구들은 귀찮아하기는커녕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정 선생님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더 큰 호감과 애착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의 고된 유배 생활 동안 이 지혜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한때 정승의 반열에 올랐던 귀한 몸이었지만 낯선 땅 강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군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농부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물으셨죠. 나는 평생 글만 읽어 땅의 이치를 모르니 자네가 씨 뿌리고 거두는 그 귀한 지혜를 내게 좀 나누어 주게. 재물이 아닌 마음을 낮춰 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정약용을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인정해주는 진정한 스승으로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훗날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재물로 사람을 사려 하면 재물이 바닥날 때 사람도 흩어지지만 상대의 덕을 높여주며 지혜를 구하면 그 인연은 평생의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매편을 만들겠다고 덜컥 카드부터 꺼내지 마십시오. 돈으로 산 관계는 결국 허무한 영수증만 남길 뿐입니다. 대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작은 조언을 구하십시오. 자네는 어쩜 그리 삶을 단정하게 꾸리나? 나도 그 비결 좀 배우고 싶네. 이 작은 빛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당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충고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 하며 우아하게 방관하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꼭 계시죠? 뉘앙스는 부드럽지만 속뜻은 날카로운 분들 말입니다.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인은 그것을 애정이자 풍부한 경험의 나눔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정작 마음 깊은 곳을 털어놓고 싶은 인연은 하나둘씩 멀어져만 가죠. 왜일까요? 여기.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소가리를 하던 한 친구의 고백을 들은 두 여사님이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합치지 말라고 했잖아. 자네가 너무 받아주니까 애들이 기어오르는 거야. 내일부터는 당장 딱 부러지게 말해. 알았지? 친구를 위한다고 던진 불화살 같은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얼굴은 오히려 붉어졌고 이내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위로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매 판단이 틀렸다는 지적만 받고 돌아간 셈이죠. 그날 이후 친구는 김 여사님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이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친구가 하소연을 쏟아낼 때 어떤 해결책도 어떤 훈수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의 떨리는 손을 토닥이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아유, 혼자서 얼마나 속상했어. 다 내 맘 같지 않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에 지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가슴속 응어리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정답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아픔이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해줄 절대적인 내 편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남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유배지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다스리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날카로운 말로 베어버리려 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상대의 진흙탕에 기꺼이 함께 앉아 묵묵히 그 곁을 지켜준다. 어른의 도리란 내 잣대로 남의 인생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품어주는 넓은 품에 임은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우아한 방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의 삶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그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고결한 배려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 실패를 겪거나 억울함을 토로할 때 입술 끝까지 차오른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을 단호하게 삼키십시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마법의 주문처럼 딱 이 한마디만 반복하십시오.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판단하지 않고
곁을 지키는 그 넉넉한 여백 속에 사람들은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며 여러분의 곁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복은 상대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완벽한 척 말고 내 상처를 과거 완료형으로 전시하라. 여러분, 주변에 빈틈이라곤 전혀 없어 보이는 완벽한 분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늘 고상한 말투에 자식은 늘 성공했고 집안에는 아무런 우환도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분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참 대단하시네요 라고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숨막힘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인간관계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나를 피해 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65살 정 선생님은 늘 동창 모임의 주인공이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기억, 남편과의 불화, 자식 때문에 밤잠 설쳤던 눈물 자국을 철저히 숨겼죠.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난 고생 같은 거 해본 적 없어. 라며 완벽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겉으로 비율을 맞췄지만 정작 속 깊은 고민이 생겼을 때 정 선생님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저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려는 가짜 인연들만 맴돌 뿐이었죠. 반면 자수성가하여 큰 부를 이룬 최 대표님은 모임에 나가면 늘 이런 말을 먼저 꺼냅니다. 내가 젊을 때 지하 단칸방 살면서 연탄가스 마시고 죽을 뻔했잖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몰라. 안 그래? 자신의 가장 아프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툭 털어놓는 순간 묘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친구들은 경계심을 풀고 너도 나도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기 시작하죠. 맞아, 나도 그때 쌀이 없어서 수제비만 먹었어. 최 대표님의 그 빈틈 사이로 진한 사람 냄새와 동질감이 스며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역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의 상처를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린 상처를 걸음 삼아 500여 권의 저서를 꽃피우셨죠. 선생님은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흉터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스려 타인의 아픔을 품는 걸음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나의 낮음과 부족함을 먼저 드러낼 때 비로소 세상의 참된 인연들이 그 빈 곳을 채우러 찾아온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드러내되 매일 징징거리는 현재 진행형의 신세한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라는 말은 상대의 에너지를 빼앗지만 최 대표님처럼 이미 단단하게 이겨낸 과거 완료형의 상처는 상대에게 희망과 위안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취약성의 힘입니다. 오늘부터는 남들 앞에서 억지로 있어 보이려 포장하지 마십시오. 완벽해 보이기 위해 쌓아올린 가짜 성벽은 결국 나를 외로움의 감옥에 가둘 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부러워할 때 그저 빙그레 웃으며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운이 좋았지. 나도 예전엔 참 지독하게 소갈이했던 시간이 있었다네. 지금 생각하면 다 귀한 기억이지. 이 여유로운 한마디가 여러분의 뒷모습에 은은한 후광을 비춰주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무장해제시킬 것입니다. 5번째, 떠나는 인연을 매달리지 말고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정하라. 여러분, 10년, 20년을 형제 자매처럼 지냈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한다고 느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내심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싶어 먼저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기도 하실 겁니다. 평생 갈 줄 알았던 인연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우리는 관계의 상실보다 더 큰 존재의 부정을 경험하곤 하죠. 66살 최 여사님은 오랜 친구의 연락이 뜸해지자 서운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 시어머니 상 치를 때 며칠을 밤새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너 요새 왜 나 피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당황한 친구는 억지 변명을 늘어놓았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아름다운 추억마저 비참하게 깨져버린 채 남남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산책을 함께 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모임에 나가며 거리를 두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정 여사님은 매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웃었던 그 시절이 참 좋았지.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갈 때가 되었나 봐. 그동안 참 고마웠네. 불교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으면 멀어질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미련 없이 낙엽을 떨구듯 사람의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다했다면 그저 자연스럽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역시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연의 명멸을 지켜보셨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구름처럼 몰려들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선생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물 위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내 마음의 호수만 흐려질 뿐이다. 떠나는 뒷모습에 원망을 씻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강한 자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쏟은 정성과 시간이 아까워 끝난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손길은 상대방에게 무거운 숨막힘을 줄 뿐이며 나 자신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떠나는 인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위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 한 구석을 빛내주었던 그 인연을 향해 속으로 이 한마디만 건네주십시오. 그동안 내 인생의 한 시절을 함께 해줘서 고마웠네. 잘 가시게. 떠나는 인연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아하게 문을 닫아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귀인이 들어올 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복을 끌어당기면 5가지 지혜를 나눴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오랜 시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타인에게 쏟으며 살았습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이 멍드는 줄은 몰랐고 미움받을까 두려워 억지 웃음을 짓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답답한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기꺼이 벗어던져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업신여기면 남들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짓밟는다.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자는 결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감히 나를 귀인으로 대하겠습니까?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 자신을 깎아내릴 때 세상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할 뿐입니다. 이제 남의 눈치 보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내가 나를 대접하고 삶의 문턱을 단단히 세울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 앞에 예의를 갖추고 진짜 귀인배를 보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세상 누구보다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깨달음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